원일이TV 129번째 이야기입니다. 7월 12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주말 동안에 3건의 부고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 자살, 서울특별시장 5일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이 향년 100세로 별세했습니다. 서울 동작동이 아닌 대전 현충원에 안장키로 최종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권 실세라는 김어준 모친상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람도 다르고 경우도 다르고 처한 입장도 다른 세 가지 부고 기사를 묶어서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거나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붙이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 세 죽음의 장례식을 대하는 집권 세력의 대처 방식과 기준, 그건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싶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는 게 순서인 듯 합니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 자살과 장례식,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억지스럽고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백선엽 장군의 별세와 장례식, 이건 의도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만의 기준과 이념에 맞지 않으면 철저하게 외면한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셋째, 김어준 모친상과 그 장례식장, 집권 세력의 면면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일개 자칭 어용 언론이구나. 뭐 몰랐던 것도 아니고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쳐다보고 있자니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생각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른 법이니까 어디까지나 이건 제 생각이고 제 시각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제 생각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이 갈등과 분열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제 문제 제기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고민과 토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박한 제 바람을 담아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살한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식, 결국 5일장으로 서울특별시 장례로 치르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대 백낙정 명예교수,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서울시 서정협 행정 1부시장, 이렇게 세 사람이 결정이 됐어요. 민주당 내 대표적인 박원순계로 꼽히는 박홍근 의원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대표적인 박원순계 의원이니까 사실상 상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낙청 교수는 오랜 세월 시민사회운동을 함께 해온 동지로서, 이해찬 대표는 본인이 말했듯이 40년 정치권 친구로서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발인이 13일 오전 7시 30분이고 서울시청으로 와서 연결식하고 노제를 지내고 서울 추모공원으로 가서 화장을 한다. 이런 일정표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는 시민 분향소도 차려졌어요. 분향소 재단이 가로 9m, 세로 3m 크기로 만들어졌는데 꽃 9,500송이로 장식됐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추모 플래카드도 내걸렸습니다. 님의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군요. 찬반 여론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공무로 숨진 것도 아니고 명예로운 죽음도 아니고 성추행 고소에 따른 자살인데 왜 시민의 세금을 써서 장례를 치르느냐.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러라. 청와대 국민청원은 45만 명을 넘었는데 청원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50만 명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통합당은 조문을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조문 안 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위원회는 국민적 비판을 의식을 하면서도 영국에 체류 중인 아들이 귀국하려면 5일장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달라 그랬습니다. 생전에 박원순 시장의 애칭이 페미 대통령이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중시하는 페미니스트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그런 건지 애도하고 추모하는 분위기와는 별개로 이 거창한 장례식에 불편한 민심이 큰 게 사실입니다. 추모 일색인 분위기가 피해자에겐 또 다른 가해일 수 있다는 지적, 자살이 곧 면죄부로 직결될 수는 없다는 의견, 공소권 없음이 혐의 없음과 동의어가 될 수 없다는 인식,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이 한꺼번에 작동을 하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 대한 소위 음모론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 이렇게 말했어요.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도 나온다 이래 말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란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성추행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자살의 원인이 미투 고소 말고 다른 게 또 있냐 기자들이 질문을 했죠.
허윤정 대변인은 그 그린벨트 해제 같은 부동산 문제에서 박 시장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걸 얘기한 거다.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꿨습니다. 기자들은 허 대변인이 둘러대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내에서. 박범계 의원, 박 시장이 워낙 맑은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든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삶을 포기할 정도로 자신에게 가혹하고 엄격했다. 이게 표현은 조금씩 다른데 담긴 뜻은 제기된 성추행 의혹이라는 것이 별게 아닌데 박원순 시장이 결벽증이 심해서 스스로의 잣대가 엄격해서 못 견디고 자살한 거다. 이런 추측성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피해 여성에 대한 신상털이 역시 도를 넘었습니다. 고소한 비서라면서 사진이 돌았는데 엉뚱한 다른 여성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3차 피해, 3차 가해가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장례위원회, 서울시, 민주당 모두 박 시장에게 가해지는 음해성 글들에 대해서 엄중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할 뿐 박 시장이 평소 입버릇처럼 외쳤던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거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공허한 매열이었구나. 정치인의 화려한 수사에 불과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례식, 연결식, 추모 행사가 요란할수록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정치인들의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신념이라는 게 고작 이런 거였구나. 빈수레였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10일 밤 별세한 6.25 전쟁 영웅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선 홀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논평을 생략했어요.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지만 일제 때 독립군과 싸운 간도 토벌대 파견 사실로 친일 행적 논란이 있었죠. 6.25 전쟁 공적을 부각하든 친일 논란을 부각하든 민주당이 선택할 문제이긴 하지만 별세를 했는데 논평 자체를 생략한다? 이건 공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논평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고인에게 이거보다 더한 홀대나 무시는 없을 겁니다. 민주당은 박원순 시장 자살 때는 인권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서 민주화에 앞장섰던 박원순 시장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공식 논평을 냈었거든요. 백 장군의 안장 묘역을 서울 동작동이 아닌 대전 현충원으로 결정했다 이랬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친일 파묘법이 통과될 것 같다. 동작동에 묻혀도 뽑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훈처가 생전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백 장군이 됐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동작동에 묻힐 생각 없다. 포기를 하셨다고 유족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선엽 장군의 별세에 대해선 저라도 논평을 해야겠습니다. 풍전등화에 처한 조국을 구하신 영원한 영웅 백선엽 장군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논평을 내고 싶습니다. 6.25 전쟁 초기에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김일성의 적화통일, 소위 민족해방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낙동강 다부동 전투가 마지노선이었어요. 권총을 빼든 백선엽 장군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도 좋다.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 말 그대로 맨주먹 붉은 피로 밀려드는 북한군을 막아냈고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칠 시간을 벌었고 전세를 바꾸는 결정적 공을 세웠다. 역사는 백선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백선엽 장군을 살아있는 전설로 대접한 건 오히려 미군이에요. 군 출신인 해리스 대사가 장례식에 조문을 왔습니다.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서 유족에게 보여줬는데 항상 지니고 다니는 사진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백장군의 99세 생일, 그러니까 백수 축하 생일 때 해리스 대사가 백장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를 다해 축하하는 장면이 찍은 사진입니다. 백선엽 장군의 죽음을 대하는 현 정권 집권 세력의 자세가 너무 정치적이다, 이념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 또한 너무 정치적이고 이념적이다. 모든 기준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념과 맞느냐 아니냐이다. 1차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 이념 앞에서는 패대기 치는 사람들이 자기들과는 생각이 다른, 자기들과는 정치적 이념이 다른 일반 국민들은 과연 패대기 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의문, 이런 불안감이 든다 이겁니다. 세 번째 부고는 김어준 모친상이었습니다. 모친이 9일 별세하셨고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에 빈소를 마련했더군요. 제일 큰 방을 얻기 위해서 장례를 하루 연장했다고 합니다. 특 1호실 좌우와 정면 통로에 59개의 근조기가 가득 메웠더군요. 사진을 보니까. 그중에 46개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보낸 겁니다. 고민정, 김남국, 윤미향, 김두관, 김용민, 정청래, 송영길,
김홍걸, 뭐 기타 등등. 가장 눈에 띄는 입구의 바로 앞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런 순서로 근조기가 줄지어 서 있더군요. 김부겸, 이해찬, 김두관,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조모놓은 거야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김어준은 모친상만 아니었으면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로 가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이 정부 들어서 최고의 인기라는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프로그램 TBS 방송입니다. TBS 교통방송은 서울시 소유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교통방송에서 정치 뉴스를 하도록 김어준을 밀어줬다. 오늘날의 김어준을 만들어줬다. 이거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김어준 방송 총선 압승 이후에 민주당 당선자 18명이 시간 맞춰서 동시에 출연했습니다. 한국 방송사상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만은 어쨌든 스스로 칭하기를 난 친문 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편파성 시비로부터 이처럼 자유로운 스피커가 있나 싶습니다. 조국도 윤미향도 문제가 터지고 어렵다 싶으면 김어준 방송에 달려나가죠. 그리고 SOS를 칩니다. 김어준만큼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권력과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 스피커 역할을 잘하는 인물이 있나 싶습니다. 요즘은 별명이 뭐 밤의 대통령이라고 그러더군요. 현 정권의 주요 정책과 방향을 밤에 핵심 친문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데 다음날 아침 김어준 방송을 통해서 전파되는 구조랍니다. 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고. 어쨌든 현존하는 방송 스피커 중에 거대 여권 정치인의 근조기를 59개나 줄지어 세울 건 김어준 뿐이다. 이 말은 맞을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법이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 백선엽 장군, 김어준 모친상에 대해서 저와 100% 다른 의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목적은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발전을 위한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 여유, 현 집권 세력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집권 세력의 분명한 잣대가 국민 눈에 보이고 있어요. 우리 편이면 웬만한 과오는 덮고 상대편에게는 냉정한 이념의 잣대, 역사의 잣대를 들이댄다. 이게 보통 국민의 눈에도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둘째, 집권 세력의 응집력은 놀랍다. 다른 조건 필요 없고 오로지 같은 편이기만 하면 철벽같이 보호를 하고 남의 편이라는 생각이 들면 무차별적 공격을 퍼붓는다. 그러나 그 응집력이라는 것도 지금은 철벽 같아 보이죠. 그런데 흩어지는데 그리 오래 안 걸릴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왜? 그 아래 가리고 있는 위선, 치명적 상처를 입은 도덕성, 국민들이 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이 계속 스며들면 바위도 깨지는 법입니다. 셋째, 현 집권 세력에겐 진정한 언론이 없습니다. 스피커만 있을 뿐이에요.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이 오랜 원칙, 권력과 언론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진짜 저널리즘의 이 원칙, 깨진 지 오래입니다. 김어준 모친상이 보여주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권력과 언론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 못한다? 그게 바로 권언유착입니다. 그게 부조리이고 부정의인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지금 희망 없는 좌절의 시대를 살고 있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이 작동하는 걸 보면서 전 좌절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보통 국민들을 중심으로 해시태그 달기 연대 운동이 시작됐어요. 자살한 성범죄자의 장례식까지 국민 세금으로 치러줘야 하냐는 청와대 국민청원, 그것도 합리적 집단 지성 발현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소설가 정세랑의 유명한 소설 시선으로부터가 새삼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랬죠.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아주 최종적 형태의 가해였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간결한 결론입니다. 자살로 모든 걸 덮고 넘어가려는 운동권 집권 세력에 대한 일종의 국민 저항 운동이에요. 전쟁을 겪었고 이후 산업화 50년 동안 사회 곳곳에 모순이 팽배했습니다. 그걸 바로 잡자던 운동권이 드디어 권력을 잡고 새 기득권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민주화 구호 뒤에 가려져 있던 그들만의 위선과 적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성찰하고 반성하지 않고 국민을 끊임없이 갈라치고 우격다짐으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달도 차면 기우는 거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이라고 이 자연의 원리를 벗어날 리가 없죠. 176석, 절대 권력을 차지하는 그 순간이 내리막길 변곡점일 수도 있겠다. 조국, 윤미향, 박원순,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래서 국민은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집단 지성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저는 희망의 한 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일이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